예, 앉아서 찍었더니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는데? 다리야, 괜찮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사는 필립입니다. 오늘 주제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잘 사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호주에서 유학생이나 워홀러 중에 호주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의 모든 공통된 꿈은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호주에 살아보니까 호주가 너무 좋고 호주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호주가 나에게 잘 맞아서 호주에 살면 행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통된 꿈이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받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이면 누가 영주권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어디 가서 영주권을 쉽게 준다더라, 어떤 유학원이나 변호사를 통하니까 이제 영주권을 쉽게 받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공통된 주제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도 영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인 새로운 시작인데 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다른 비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최종적인 목표는 영주권이라는 거예요.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우리는 지금 영주권도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고프게 되면 주위를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 배부른 사람이 되었다면 배불러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좋은 말씀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호주에 사는 데 있어서 영주권은 절대적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영주권이 있어야만 호주에 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국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주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 것인가, 이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호주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대답에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영주권에 스폰서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영주권을 갓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지금 하는 일 때려칠 거다, 아니면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는 일 더는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몇 년 뒤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유학원이나 변호사를 만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영주권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주권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호주에 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호주에는 왜 살고 싶으냐 이거죠. 그죠? 호주 영주권을 바라시는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자라난 한국보다는 호주가 나에게 더 잘 맞고 호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나에게 장점으로 다가와서 호주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불행하다면 과연 영주권의 의미가 있을까요? 호주에 산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호주 영주권을 받았으면 내가 원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주 영주권이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다더라, 저렇게 해서 잘 나온다더라 해서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리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요리를 잘 해본 적도 없고 요리가 취미에도 특기에도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쿠커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쉽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쿠커리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적성이 맞으면 되지만 적성이 맞지는 않는데 이미 시작은 했고 학비는 많이 버렸고, 그래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쿠커리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쿠커리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일로 전향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쿠커리를 통해서 2년 학교를 다녔다고 치고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RSMS를 통해서 2년 일을 했고 총 4년 동안 쿠커리 어쨌든 주방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다른 일로 전향하는 게 쉬울까요? 근데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국하고 다른 점이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호주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도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하죠.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행복하려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나는 일의 노예가 돼서 맨날 일만 하고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평생 동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하면 괜찮은데, 근데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사업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전향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자기 직업을 전향을 다른 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백이 있으면 괜찮아요. 백이 있으면 뭐 간단한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가면은 내가 이미 쿠커리를 통해서 뭐 주방장을 통해서 25불에서 28불의 그런 시급을 받았어도 다른 일로 전향을 해도 그만한 시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백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과 학력은 쿠커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일로 전향을 한다고 한다면 지급받는 시급이 예를 들어서 뭐 27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일로 전향을 하면은 시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이 27불만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학력도 없지, 기술도 없지, 경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최소 19불이나 20불 받고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곳은 27불을 주고 새로 전향하려고 하는 곳을 보니까 뭐 19불, 20불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2년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갓 받으신 분들이 진짜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내가 이 일 진짜 때려친다. 이 일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근데 몇 년 뒤에 그분들 만나면 그 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전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호주 이민법이 계속해서 체인지되고 있는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영주권을 받을 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려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이제 주 5일 동안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5일 동안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간호에 관심이 많다. 간호학과가 3년인가 4년인가요? 그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쿠커리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이제 다른 새로운 일로 전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대학에서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잘 돼야지 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니까요. 뭐 등록도 안 시켜주면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저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스몰 라이프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 돈에 별로 연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주권을 가실 때 이 과가 뭐 쉽다더라, 저게 영주권을 받는 게 쉽다더라 해서 정말 나중에 다른 일로 전향을 하실 그런 도전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되, 그런 도전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 또 나는 뭐 공부 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백을 만들 자신이 없다 이러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진행을 하실 때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꼭 받으세요. 제가 영주권이 없었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준다고 유학원이나 뭐 변호사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 동생들이나 이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서 몇 년을 살아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절대적으로 공감이 간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영주권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행복대로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주권을 진행을 하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라. 빠른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불행해질 수가 있다. 영주권이란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실패한 삶을,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